라이브 머니톡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다시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봐야죠. 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 행정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최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최대 키워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인 것 같은데 이 이슈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 4월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네네. 그랬는데 이제 나오신 후보분들의 공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공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내세우셨던 분들이 서울시와 이제 부산시의 시장으로 당선이 좀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전부터 공약을 보고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무르익었었는데 그분들이 또 막상 당선이 되시니까 그 기대는 더 커지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그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좀 들썩이고 있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조직 개편을 좀 했습니다. 시의 이제 조직을 개편을 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재개발에 대한 어떤 방향이 약간 좀 전환된 모습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 가격은 좀 상승하는 추세를 좀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서울을 먼저 짚어주셨는데 역시나 네. 보궐선거로 당선이 된 부산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우리가 좀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 업무 쪽도 많이 관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줄이겠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쉽게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격은 또 어쩔 수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교수님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부동산 매수자, 매도자의 심리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보통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된 지역들이 어떤 공공 부분이나 민간 부분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가 네.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아주 강한 단기간의 충격을 좀 줄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충격이 왔을 때 파시는 분도 있고 또 사시는 네. 분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심리를 조금 살펴본다면 매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요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초과해서 이익을 얻었으니까 이 이익을 바로 실현을 해서 또 다른 쪽으로 또 투자처를 찾으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있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가격에 매수를 한다고 쳐도 내가 또 추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심리를 가지고 또 이제 재건축 지역에 대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지역 상황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런 이슈들이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주택 가격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뭐 우선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막 신생 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얘기하기에는 아직 조금 시기상으로 좀 이른 것 같고, 네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지역은 지금까지 작년이나 계속 주택 가격이 상승했던 지역, 우리 대전 정도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상승폭이 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둔화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표에 보시면은 이제 4월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이라 그래서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 0.171% 상승을 보였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 상승세가 아주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수도권인 이제 인천이나 경기 지역보다도 지금 낮은 수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대전이나 세종이나 충남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어떠한 가격 상승의 요인은 뭐 보인다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작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지만 올해도 역시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지역들이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둘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네네. 다른 거죠? 큰 틀에서 보면 뭐 어쨌든 다 이제 법과 관련이 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 정비법에 나와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고 네. 그 안에 보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뭐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시행 방법이나 이런 거는 비슷한데 규모 면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모. 네, 쉽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있죠. 네. 그 아파트가 다시 이제 새로 이제 부시고 허물고 다시 이제 짓는 거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아파트 단지보다는 크게 그 전체 지역 자체를 개발을 하면서 뭐 아파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상가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도시에 이제 기반 사업 있죠. 그런 것들도 다시 정비를 하면서 좀 규모가 좀 크게 되는 사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집이나 이런 건 다 괜찮은데 이제 기반 시설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좀 개선하는 사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아무 데서나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과정들이 있을까요? 네,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절차를 좀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이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정비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게 되면 이제 그에 맞춰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면 그 조합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데 이 부분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는 단계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되는데 사업 시행은 말 그대로 사업을 이제 시작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행정청으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는 개념이고요. 관리처분 계획은 그러한 사업 시행 내역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한다 아니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토지주라든지 아니면 뭐 임대를 계신 분들인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갑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이제 끝나게 되면 거의 재개발, 재건축은 거의 뭐 완성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이제 이주하고 이제 철거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택지로 싹 개발하는 착공 및 일반 분양까지 가고 네. 이제 그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택지가 다 준공이 되면 이제 사업이 다 되고 어떠한 서로 금액 같은 거, 보상 같은 거 그런 네네. 부분들도 이제 다 완료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많은 단계들이 있네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첫 단계부터 이제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시기까지가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 네네.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전에 그 사업 그 계획, 정비계획 수립부터 일반 분양까지 중간에 또 정말 여러 단계가 있었거든요. 네네.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우리가 이게 단계가 좀 복잡한 네. 만큼 우리가 기간도 좀 많이 여유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 혹은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완벽하게 준공이 돼서 입주되는 데까지요. 네. 이제 민간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이상 걸려요. 10년에서 13년.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공공재건축이라든지 공공재개발이라는 공공 부분이 좀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획은 보통 5년 안에 끝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약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이런 네. 걸 따져본다면 10년, 13년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인 건설 기간은 한 3년, 2년, 3년 정도를 보니까 보통 8년 이상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이 이제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분양 공고를 내고 이제 청약하십시오라는 네네.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와, 재건축 예정지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실제로 거기가 네. 다 끝나고 나서 들어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가 어디인지 가장 궁금하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대전시의 주택 공급 계획 올 초에 발표가 됐는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올 초에 이제 대전시에서 발표한 이제 주택 중에 이제 아파트 얘기입니다. 네.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총 한 3만여 호 정도 됩니다. 오. 네. 3만여 호 중에 이제 LH에서 하는 부분은 이제 임대주택이 좀 될 텐데요.
이 3만 호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가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3만 호라고 하는 거는 대전에서 1년에 필요한 주택, 아파트의 소유량이 약 한 12,000여 정도, 12,000여 호 내외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3만여 호가 계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규모의 공급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대전시의 의지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을 좀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요 계획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 현황 이어서 이번에는 정비 사업 지역 현황 어떤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시죠. 네.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 사업이 총 이제 93개소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재개발, 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51개소가 되고요. 재건축은 32개소,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10개소가 돼서 93개 구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안타깝게도 이제 모든 지정된 지역이 잘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진한 상황이고요. 지금 준공이 되거나 공사 중인 데는 13곳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처분인가 받은 대역이 이제 11개소 정도 되고요. 사업 시행인가 받아서 이제 막 탄력을 받을 때는 10개소 정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59개소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구역을 이제 지정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이제 설립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시에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게 된다면 주택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없이 좀 잘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네네. 그렇지 않은 상황이네요. 일부 재개발 구역은 당초 계획보다도 분양 이 시기가 연기되고 있다, 좀 많이 연기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고 네네.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뭐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은 우리가 뭐 대전의 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둔산 지역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둔산과 가까운 이제 용문 1, 2, 3, 탐방 1구역, 재건축 단지 이런 지역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변동 11구역도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여기가 원래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에 되기로 했었는데요. 맞아요. 네. 6월 돼 있네요. 지금 용문동 같은 네. 경우는 3월이었고 탐방동도 6월, 도마변동도 이제 6월이었는데 네. 지금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이 이제 작년에도 좀 연기된 것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단계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의견 수렴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이제 총회가 열리고 어떠한 의견 수렴이 되고 진행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차질을 빚고 좀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뉴스를 보더라도 보통의 이 재건축, 재개발 구역이 이제 진행 과정에서 종종 이제 이렇게 지연된다, 미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주된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재건축을 한다,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뭐 크게 보면요. 이제 민간 부분하고 이제 공공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조합의 어떤 총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간 부분이 얘기가 될 거고요. 네네.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 절차, 행정 허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대부분은 이제 민간 부분은 그래도 민간이 주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무난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조건을 다 완벽하게 갖췄다 하더라도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더 늘어지고 오히려 그 피해는 거기에 이제 입주하실 분들이 시간이 더 이렇게 길어지는 게 나타나게 되죠. 네. 그리고 이 최근 당선된 서울시장의 경우에는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이 규제 완화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뭐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대지에 이제 건물을 짓는다, 주택을 짓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평수로 짓고 또 어느 정도 높이로 짓고 몇 층까지 짓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아파트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몇 층까지 짓느냐.
그리고 고도 제한이 있느냐, 이 네네.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높이 짓기 위해서는 용적률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완화가 돼서 많이 질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을 어차피 못 짓기 때문에 그 제한을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5층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용적률을 기준을 좀 상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있는 것을 좀 완화한다든지 네. 아니면 또 민간의 정비사업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주택 공급을 좀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공약들이 우리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은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고 또 시장 가격 올라가고 또 내가 거기서 이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싶기 때문에 시장이 들썩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불거진 재개발, 재건축 정책 변화. 일단 우리 지역의 집값에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아까도 얘기는 네. 하셨지만 앞으로는 분명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네. 서울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시작이 되고 있지만 전국으로 이제 어느 정도 퍼질 것이라는 예상은 좀 들고 있고요. 네네. 지금 대전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걸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반응이 좀 다를 텐데 네네. 제 생각에는 시에서 의지를 가지면 행정 업무 자체는 좀 간소화되고 그 재건축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확대가 될 것이고 물론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가격의 변동은 일정 부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신속한 공급이 되면 오히려 시장의 물량은 풀리고 가격은 오히려 안정화로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은 좀 규제가 좀 완화되고 시장에 공급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이 주택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한편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집값 상승을 오히려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그쵸.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정 부분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떠한 이러한 가격의 상승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현 정부에 들어서는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표현을 좀 써가면서 도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네. 그랬는데 시장의 반응은 그 도시 재생이 어떻게 보면 잘 먹히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에서 반응이 없고 어떻게 보면 국민 생활에 도움이 좀 되지 않는다면 좀 선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지금 정부의 마지막 2사 대책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 위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물론 기본 기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통한 투기 수요 방지 이런 거는 맞지만 공급 대책으로 조금 변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다소 부작용이 좀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방금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면서 공공주도형 재개발 추진하겠다 했는데요. 민간 재개발과 이 공공주도형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 주체가 누구냐가 되는 거죠. 네네. 네, 민간 재개발이 된다면 이제 민간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이제 조합이 설립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견 수렴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10년, 15년 가는 게 보통 민간 재개발이 될 것이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번에 나온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가 우리 지방에 있는 공사들 있죠. 예. 네. SH공사라든지 네네. LH공사라든지 이런 공사 등을 통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고요. 규제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주도형이 될 경우에는 많이 유리한 측면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 8월 4일에 나온 대책에서는 이제 공공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네. 재개발, 재건축 다 얘기를 하자면 그거는 이제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이 이제 같이 연합으로 좀 진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도 오히려 공공이 주도가 된다면 100% 공공 주도형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에서 지금 계획은 한 5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네. 5년 정도로 아주 짧게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정해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또 제가 궁금한 점이 네. 네네. 이 조합원들이 보통 이제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이 입주권 있잖아요. 네네. 본인이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사시던 분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입주권을 그 사전에 다 지어지기 전에 뭐 판매도 할 수 있고 그쵸. 뭐 이렇게 사고 팔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입주권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입주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네네. 물론 이것도 매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제 거래도 가능하고 네네. 한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주권을 어떻게 받고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뭐 평생 뭐 한 번 받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임대 세대라든지 아니면은 그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네. 대해서 좀 차이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온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게 입주권에 대해서 원하시는지 궁금한 상황이 그 평생- 입주권을 네네. 갖고 계신 저의 궁금증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네, 입주권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이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재개발, 맞아요. 재건축, 입주권이 평생 한 번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게 실제로 맞는 말인지 네. 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갖고 계신 입주권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우리가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재개발 네. 그 입주권은 갖고 네.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팔고서 뭐 다시 또 그냥 받는 게 나아요?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고. 네, 내가 이 이거를- 세대마다 가격도 워낙 다 네, 다르죠. 다르겠죠, 근데 조합마다.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다면 입주권은 그래도 조금 갖고 계시는 게 나중에 가능하시다면 오히려 조금 더 이익이 날 수 있죠. 아무래도 시간이 좀 흐르게 네. 되면. 그리고 시청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금나와라 뚝딱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오래된 아파트인데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자가가 아니고 전세거든요. 그럼 재건축까지 확정받고 언제부터 재건축이 시행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네, 내용인 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재건축 기간을 뭐 민간하고 공공하고 다르긴 하지만 뭐 10년 정도 본다고 할 때는요. 실제로 시공이 되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죠. 네. 2년에서 3년 정도 되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지정고시가 되고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면 뭐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는 더 거주가 가능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아마 세입자분들은 재건축이 시행이 된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그러면 언제 금방 되나? 나가야 되나 이런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네.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 참여해 주셨는데요. 소개되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샵 297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2975번입니다.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이브 모니톡 함께했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